가정도 경영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정경영연구소 강학중 소장님 모시고 즐거운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직접 뵈니까 인상이 너무나 좋으셔서 저 이 시간 참 기대가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소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상이 너무나 좋으셔서 어린 시절에도 참 얌전한 아이였을 것 같은데 어린 시절에는 어떠한 아이셨나요? 얌전한 아이보다는 점잖은 아이. 아이가 점잖을 수가 있나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사남매 중에 제가 막내인데 막내 같지를 않다고. 예. 아, 애 어른? 뭐 애 어른까지는 아니겠지만 그죠? 늘 그냥 착하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의 기대에 그죠? 어긋나지 않는 아이가 되려고 너무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아주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적당히 개구쟁이 짓도 하고 그죠? 그게 오히려 애들답지 않을까. 그래서 점잖고 얌전했던 아이 강학중. 사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지만 그의 부모님은 그에게 막내 같지 않은 막내라고 하실 만큼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착하기만 한 아이였다. 그런 그에게도 좋아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책이었다. 그러면 어린 시절을 딱 한마디로 정해보자면 난 어떠한 아이였나, 뭘 좋아하고 항상 뭘 원하는 그런 아이였을까요? 책을 좋아했어요. 뭐 책 읽는 거. 다른 걸로 때를 썼던 기억은 별로 없는데 책 사달라고. 그래서 내가 사고 싶었던 책을 안 사주면 밥을 안 먹고 막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그 외에는 정말 크게 속 썩이지 않았던 그냥 점잖은 아이. 점잖은 아이. 쉽게 볼 수 없는 아이예요. 주위에서 책을 안 사달라고 때를 쓴다. 뭐 만화책이면 제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어떠한 책을 좋아하셨나요? 이제 저 때만 해도 보고 싶었던 책을 그렇게 마음 놓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시절이 아니었죠. 뭐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런 시절을 경험했던 세대도 물론 아니지만 그러니까 맨 처음 새소년 잡지 나왔을 때, 그죠? 소년중앙 창간호 나왔을 때 진주에서 서울로 전화가 와서 최초로 학교에 예를 들어서 책 외판원이 와가지고 5권짜리 전집을 팔 때 그것으로 부록으로 또 돋보기를 준다고 했을 때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학을 왔다고 하셨잖아요. 고향이 진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진주에서 서울로 전학을 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제 어머님, 아버님 이제 어떤 염원이죠. 뭐 본인들이 그렇게 많이 못 배우셨기 때문에 자식한테만큼은 못 배운 한을 물려주질 않겠다. 그래서 자식 공부가 제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공부는 또 서울 공부였었고, 제가 사남매 중에 막내인데, 다른 형제들이 들으면 조금 좀 서운해 할는지는 모르지만, 학중이 경기중학교 보내려고.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진주에서 온 가족이 짐을 싸서 서울 오신 거예요? 그 이유, 뭐 학중이 경기중학교는 아니에요.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그게 유일한 이유였어요. 네. 그런 부모님께 항상 강조받았던 그런 가르침은 뭐가 있으신가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대부분 어머님들이 공부 열심히 하라 했겠지만 이제 공부 열심히 해라. 그 다음에 형제간의 어떤 우애, 그죠? 특히 뭐 화목한 가정, 그걸 아버님이 가장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오직 자식들의 학업을 위해 진주에서 모든 걸 버리고 서울로 올라온 부모님. 그의 부모님은 못 배운 한만큼은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부득부득 사남매를 이끌고 서울로 왔다. 그러한 부모님의 열성과 자식에 대한 정성은 오늘날 그를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지금 소장님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건 부모님의 어떠한 영향력 때문이다라는 걸 짧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사실은 자식이 거의 전부였어요. 뭐 다 많은 분들도 그렇겠지만 유난히 저희 부모님 그리고 특히 어머님은 그죠. 그래서 다시 말을 줄이면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것은 오로지 자식 잘 되기를 바랐던 우리 부모님의 염원입니다. 염원. 그냥 자식이 부모님이 살아가는 이유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은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을 바로 코앞에서 보는데, 그죠? 거기다 대고 우리가 불만을 얘기할 수 있나요? 그랬던 것이 가장 오늘의 저를 있게 한 사실 거의 전부였었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일반적인 남자 아이들에 비해서는 정말 착한 아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점잖은 아이였는데 지금 슬아의 자녀분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네. 되세요? 지금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 딸이 이제 28이고, 네. 아들 녀석이 이제 25입니다. 그러면 일남일녀 아드님도 있으신데 지금 자녀분들은 어떤 아이들인지. 대체로 뭐 우리 아이들은 크게 속썩인 적은 없죠. 28까지, 25까지 건강하게 잘 커줬고, 그래도 뭐 제가 강조하는 가족의 소중함도 좀 알고 있고, 근데 이제는 부모의 욕심이겠죠. 제가 가장 아이들한테 많이 강조를 하는 거는 어른다운, 진정한 어른이 되라. 그 얘기를 제가 가장 강조를 많이 합니다. 진정한 어른이란 뭘 뜻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쯤 되면 신체적으로는 다 어른이죠. 그죠? 그리고 뭐 지적으로도 고등학교 졸업만 해도 사실은 뭐 다 어른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뭐 법적으로도 만 20살만 넘으면 사실 어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참 많은 부부 가족들 상담을 해보면 나이 많이 되고 쉰이 넘어도 정말 어른 같지 않은 남자 만나서 정말 성숙하지 못한 여자 만나서 고생하는 남녀들을 제가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 조절할 줄 알고 분노 조절할 줄 알고 자기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감, 그죠? 가지는 사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경제적인 독립도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으로 독립 못하면 진정한 어른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가정경영연구소장 강학중. 지금의 그를 이 자리에 서게 한 힘은 부모님의 열성과 가르침이다. 시골에서 오직 자식들 공부를 위해 서울로 전학시킨 열성. 형제 간의 우애와 가족 간의 화목을 강조하신 가르침.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지금의 그 또한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커가면서 소장님처럼 한 번쯤은 방황을 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방황할 때 소장님은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나요? 우리 딸아이는 되돌아보면 정말 여자아이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방황을 한다거나 뭐 특별히 그죠? 혼자 속으로 뭐 조금씩 고민하고 그랬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별로 없었고요. 아들 녀석은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죠? 이제 압박감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대학은 가야 되겠고 그래서 그 압박감을 이제 못 이겨내서 가출할까 뭐래. 제 집사람하고 상의했어요. 가출? 부모가 가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네가 나가서 살고 싶으면 반대는 안 한다. 그 대신 나가는 건 네 자유지만 나갔다가 뭐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아서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들어오는 건 네 마음대로 안 될걸? 그러니까 그것 네가 알아서 잘 결정하고 가출해서 어디 살지는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도와줄 용이 전혀 없다. 그랬더니 아들놈이 지금 누나하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누나, 나 아무래도 집 나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스스로 지가 생각을 정리했어요. 네. 제 느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친구 같은 아빠를 이렇게 추구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이들에게 애정 표현은 자주 하시나요? 자주 못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그죠? 애정 표현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친구 같은 아빠는 아니었을 거예요. 무조건 무섭거나 위험이 있거나 그죠? 대화의 끈이 끊어진 어떤 그런 부녀지간은 아니었지만 그죠? 친구 같은 아빠가 되려고는 노력했지만 부모가 친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경계는 있어야 된다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친구 같은 아빠는 아니었어요. 지금 가정경영연구소 소장님이시잖아요. 그렇다 보면 다른 가족들의 상담도 많이 해주시는데 우선 첫 번째로 소장님의 가족들의 상담도 해주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상담을 했던 것 있나요? 특별히 뭐 아이들이 그죠 진로에 대해서 항상 제 의견은 얘기하죠. 부모의 희망사항도 얘기하고 그런 면에서는 대화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대신 저희들은 강요는 안 하죠. 부모의 희망사항은 그렇고 또 어떤 점이 걱정은 되는데 아무튼 네가 선택해라.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네가 결정을 하라. 그거는 수시로 제 집사람하고 토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생각, 엄마 생각이 틀려서 아이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 집사람하고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그 차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많은 부분 아이들한테 강요는 안 합니다. 어릴 때도 학원 그렇게 참 많이 보내는 그때도 저희 참 쉽지 않았었는데요. 학원 보내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그냥 집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학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건가요?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건가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회사로 바빴을 때 제 처가 뭐 예를 들어서 숙제 봐주고 제대로 했는가 뭐 이런 거 시험 준비할 때 그랬던 건 있었지만 특별히 무슨 가외를 시키거나 뭐 학원을 아이들이 가기 싫어하는 학원을 막 시키거나 특별히 뭐 가외 활동을 막 몇 가지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어렸을 때 특히 우리 아들 녀석은 학교 갔다 오면 친구들은 다 학원 가고 있는데 놀 친구들이 없으니까 혼자서 뭐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면 그죠? 가끔 다른 엄마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죠. 네. 지금 그때 교육 방법을 후회하거나 뭐 그런 적은 없으세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고 제 아이들도 뭐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기들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학원 그렇게 안 보낼 것 같답니다. 아, 좀 뿌듯하시겠어요? 그 말 들으면? 예, 뭐 아주 잘못 키운 것 같지는 않아서요. 근데 이제 아이들에게 소장님은 어떤 아빠세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한번 얘기해 본 적 없으세요? 아, 제가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다그치거나 막 뭐 매를 들거나 뭐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을 좀 많이 하죠. 그리고 되돌아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요구를 하면 그래 아빠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래서 바로 즉답을 하거나 통보를 안 해줘서 아이들이 어떤 때는 아빠는 무슨 생각을 맨날 그렇게 하느냐고 생각 다 끊느냐고 그래서 아빠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그래서 아이가 하는 얘기를 설사 내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번에 자르거나 무안을 주지는 않았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아빠 생각은 그렇다. 그 가정경영연구소 소장님으로서 아이들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될까요? 모델이죠. 정말 모델이죠.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도 애들은 엄마 아빠를 보면서 자라잖아요. 그것도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계속 그걸 보고 자라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정말 이런 모습이나 이런 거는 좀 안 닮았으면 되돌아보면 놀라울 정도로 얄미울 정도로 닮아있는 아이들을 발견을 하죠. 그래서 100마디 말보다는 사실은 제 스스로 아이들한테 그죠? 내가 그런 아이가 뭐 예를 들면 책을 좀 자주 즐겨 읽는 아이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가능하면 책 읽는 모습을 좀 자주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다든지 뭐 그런 거죠.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태어나서부터 부모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기에 놀라울 정도로 닮은 모습은 섬뜩할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모의 말과 행동으로 아이들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말한다. 책을 읽는 아이였으면 좋겠다면 책을 읽으라고 시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되는 것과 같이 말이다. 그렇다면 소장님은 아이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라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되돌아보면 전 부모님 같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자식이 인생의 전부였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자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부모도 부모의 삶이 있다. 그래서 저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언젠가 이 녀석이 떠나갈 때 잘 떠나보낼 수 있고 우리 아이들도 부모의 품을 잘 떠날 수 있는 아이.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어른이 되라. 성인이 되라. 그래서 부모한테 기대거나 구걸하지 않고 자기 두 다리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아주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자식 농사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